네, 하루 만에 시장이 밀리다 보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도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4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들고 반갑습니다. 계실까요? 네트요. 셀트리온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한원 지가 한 6개월 됐어요. 네, 6개월 정도 되셨고요. 우리 어제 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좀 조금 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네. 좀 가지고 가고는 싶은데 불안해서 네. 6개월 전에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시청자님? 15만 8,400원이요. 비중은요? 20%야. 20%요? 네. 6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오늘 사실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참 소식이 또 잠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셀트리온은 오. 5일 긍정이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역시나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셀트리온은 또 합병 이슈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뭐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뭐 공매도 이슈도 크게 반응을 하지 네. 않는 것 같고 뭐 실적에 대한 이슈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인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네. 조선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회사의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나오는지 그런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합병 이슈 금년하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두 개의 자회사를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이슈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시밀러 약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년 정도 되면은 특허가 만료되는데 특허 만료되는 종목들의 약들에 대한 그 라이선스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5-6가지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북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판매 시장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서정진 의장도 연세가 좀 되셨는데 은퇴를 하신 다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셀트리온 자기 회사를 주가 부양뿐만이 아니고 자기 회사의 위치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포석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 가격보다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오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급등했던 게 2차 전지 종목들이 현재 이제 제약 바이오보다 더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한 집 건너 한너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2차 전지 꼭 한 종목씩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성일하이텍이 됐든 다 지금 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온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제 급등이 안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 회장님에 대한 회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1년 이상 갖고 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1년 이상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약간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조금은 길게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NF요. LNF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4만 원에 15%요. 24만 원에 비중은 15% 정도요. 조금 높은 가격대 매수를 그러니까요. 하셨네요. 어제 25%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을 오늘은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걱정- 우리 시청자님 보면은 어제라도 팔까 이런 기분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LNF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다면, 일단은 네. 그래도 긍정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최진욱 팀장님께서는 LNF 긍정 의견 들어두셨는데 뭐 매수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실지 아니면 여기서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실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 대응 전략을 안 잡으면은 일단은 평단까지는 근처에 오기는 다소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비중이 일단 15% 정도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한번 좀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볼 수도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긍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뭐 2차 전지 쪽의 중장기적인 성장성 부분들은 이미 뭐 도장이 다 찍힌 상황이죠. 근데 결국에 연초만큼의 랠리를 하반기에 바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좀 불가능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그만큼 막강했던 그 랠리 자체가 하반기에 좀 들어오기는 다소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뭐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놓고 보면은 솔직히 뭐 지지 라인 여부들을 떠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뭐 매수 신규로 들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월봉상에서 일단 지금 60일선을 최근에 좀 돌파를 해주고 있거든요. 11월 들어가지고 일단 뭐 이 부분도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 부분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준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저는 14만 5천 원, 6천 원대를 만약에 깨질 않는다 LNF가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는 한번 15% 정도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기존 평단이 24만 원대로 위치가 돼 있었던 모습들이니까 최하 무대도 한 21만 원, 20만 원대까지는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딱 중장기 이평에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이 저항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분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를 앞전에 말씀드린 가격에서 진행을 하신 다음에 20만 원대랑 21만 원대 근처 도달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15%가 됐든 20%가 됐든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킨 다음에 만약에 중장기 평을 이탈하는 흐름이 또다시 나온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비중을 전부 다 터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존 평단 24만 6천 원 그리고 8천 원 사이에서 일부 좀 수익을 보고 나오는 지금은 투자 전략이 일단 한 번은 트라이를 해볼 만한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좀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2차 전지 워낙 또 오늘 투심이 좀 많이 악화된 것 맞아요. 같아서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일섭 소장님이 부정 의견 들어주셨는데 LNF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요, 교체는 지금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자기의 돈이 걸렸기 때문에 그 버튼을 함부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누르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뭐 주도주를 해가지고 뭐 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 드린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번 시간에 그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뭐 주가가 막 그 무슨 미국이 급락을 했었나요? 미국이 급락했었는데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무슨 뭐 저기 뭐야 10개월 선이니 20개월 선이니 다 뭐 나스닥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니 뭐 주요 종목들 다 보여드리면서 그 선에 왔기 때문에 뭐 미국은 신뢰도가 더 높긴 하지만 그래서 뭐 쌍바닥이나 상승 N자에 지금 그 딱 길목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완전 대급등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장부터.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보면은 지금 전부 다 그 지지권에 와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밸류 체인으로 다 보면은 이 맨 최초로 가야 되잖아요. 그 광산 있는 거. 리튬 광산을 가진 알버말이라는 업체가 지금 2021년도 시작 전까지 왔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강복 리튬이라고 이 중국 업체인데 세계에서 제일 1위의 리튬 그룹. 얘네 지금 120개월 선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중요한 선까지 다 내려온 거죠, 지금. 테슬라도 지금 60개월 선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CATL, 뭐 저기론 1위죠. CATL은 지금 저점을 붕괴시키고 있으나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린다면은 전저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세계적인 회사들은 이런 수준이고 지금 LNF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양극재에서는 3위예요, 꼴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용량이나 매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혼자 코스피에 있죠? 포스코 퓨처엠.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지금 20개월 선에 왔어요. 20개월 선은 정말 중요한 라인이죠. 20개월 선을 깨면 일단 대세 상승이 끝나겠죠. 그 다음에 얘가 20개월 선까지 왔고 에코프로 BM도 20개월 선까지 왔거든요. 그 다음에 LNF는 뭐 코스모 그룹은 빼죠. 제 4위니까요. LNF는 60개월 선까지 왔거든요. 기술적인 모습이 세 번째라는 거죠. 뭐 그것보단 나아요. 여기서 어제도 계속 말했는데 공매도 이전에도
공매도 그 폐지되기 이전에 중지되기 이전에 무조건 1등주로 해야 되는 게 에코프로 BM을 한 사람이랑 여기서도 예를 들어 뭐 이건 뭐 아쉽긴 하지만 첨보나 SK I 테크놀로지를 했다. 만약에 전해질이나 분리막을 갔다. 그러면은 빠져나올 시간도 없는 것이죠. 그것에 비하면 LNF 양극재를 선택한 건 맞았으나 물론 이분은 더 전에 사셨으니까 양극재 중에서도 사실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3위예요. 그러니까 제일 늦은 거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5%를 하락하면 얘는 8%를 하락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60개월선에 왔기 때문에 지금 반등의 여진이 있으나 2022년에 기록했던 이 탄력에 대해서 그 관성을 갖고 계시면은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조금 더 늦춰야죠. 이제는 저기죠. 멀리뛰기를 청개구리가 멀리뛰기를 100cm를 하다가 이제 한 50cm 정도밖에 뒷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탄력에 맞게 나이 든 거에 맞게 지금 전화 주신 분도 그 호흡을 거기에 맞게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신다면 여유를 가지신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부분, 그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부정적으로 얘기 드렸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부정과 긍정 의견 모두 들어봤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또 객관적으로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시고 있는데요. 내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네. 하이브를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가 24만 원이십니다. 비중이 20%인데 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출지 그냥 지금 보유할지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도 넷마블 에서 맞아요. 블록딜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5%가량 밀렸잖아요. 맞아요. 지분을 판단한 소식에 하이브도 같이 동반해서 밀려났습니다.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하이브는 네, 그래도 한분이- 긍정적인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지금 평단가 좀 낮춰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이제 연예계 이쪽에 좀 마약 관련 소식을 좀 들려오면서 엔터 관련주들이 좀 추세가 많이 좀 무너지고 또 거기다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추세들이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라인업이 좀 빵빵합니다. 세븐틴이라든지 리세라핌 그리고 뉴진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가수들의 라인업이 빵빵하고 일단은 지금 이제 BTS가 이제 공백이 약간은 있지만 솔로 앨범으로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해외 팬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세븐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BTS도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해외에서 팬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엔터 쪽은 어떤 가수를 보유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보유하고 있는 라인업 가수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의 미래성도 출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또 그 공연 수익과 음반 수익이 또 무시 못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그것도 곧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공연 수익, 음반 수익 그리고 해외 팬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주가를 계속해서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인 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워낙 또 잘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밀릴 대로 밀렸고 또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비중을 조금은 더 늘리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네. 나왔던 리포트들을 보면은 목표 주가가 거의 또 3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맞아요. 비중 확대도 좀 긍정적이게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강조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부정 의견 들어주신 분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욱 팀장님께서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오늘 이 블록딜 이슈가 좀 추세적인 하락을 이끌 건지 아니면 하이브에 남아있는 악재가 또 있을까요?
사실 뭐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블록딜 여파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이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보면은 네. 사실 지금 투자를 할 만한 가치 구간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이슈라든지 하이브에 갖고 있는 팬덤이라든지 펀더멘탈 부분들은 뭐 전혀 의심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앞전에 하이브가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때 당시도 BTS 완전체 부분들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지금도 BTS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체 효과의 시너지 효과까지는 하이브가 나와주긴 힘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르세라핌, 뭐 세븐틴, 뭐 앞선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성도 좋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 쪽에 모든 관심사가 다 쏠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적인 엔터주에 지금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하이브라는 밸류만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은 맞아요. 매력적인 구간은 맞는데 지금 구간에서 초기 진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진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3만 원을 올라와줘야만이 하이브를 일단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은 바닥이 잡혔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확실하게 잡히려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중장기평을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대금도 터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추세가 우하향 추세로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하향 박스권 채널 안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고점을 올릴 듯한 모습들은 제스처는 계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점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추세가 여전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하이브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부근에서 다른 매수 주체가 지금은 관심을 가질까라는 의문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연예계 이슈들도 있고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됐는지 불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투자 매력도가 크게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엔터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으니까 하이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또 문자로.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888님인데요. 코센을 들고 계십니다. 5,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네. 30%인데 일주일 사이에 하한가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악재도 없는데 왜 이러나요? 여쭤보시고 날씨도 추운데 계좌마저 추우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코센은 과연? 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럼 악재가 없었는데 왜 하한가를 맞았는지 일단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진영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러한 하한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들고 갈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코세는 전형적으로 저는 지금 정말 돈 자금력이 큰 세력들이 무조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센 같은 경우가 일전에 뭐 시가총액 또 그렇게 높은 종목도 아니고요. 그만큼 유통물 수가 적다 보니까 적은 대금으로도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증거금도 지금 100%가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거래 정지를 한번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지 지금 주가가 거래가 재개된 지 그렇게 오래가 되지가 않았는데 사실 하한가가 나온 이유는 뭐 별다른 악재가 있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 자체가 한 번씩 제대로 한번 밉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공포심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심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한번 제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하한가 나온 부분들의 거래 대금들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이미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에 비해서 반절도 지금 거래 대금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앞전에 최고점을 찍었던 6,600원대 라인에서도 큰 거래 대금이 터졌지만 계속 지금 코센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폭이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전이랑. 네. 올릴 때는 거래 대금을 치면서 올리는데 막상 내릴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줄매도 부분들이 개인들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개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좀 뺏어내서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부근은 트라이 관점은 한번 진입은 해볼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부근에서 저는 한 2,500원, 그러니까 앞전에 하한가를 찍었던 그 부근대에서 최저가를 만약에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 부근에서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라인에서 하한가 나왔던 그 이상은 저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저가 라인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4,000원대 돌파가 일단 좀 관건이다 보니까 여기 돌파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좀 투자 전략을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 없이 하한가를 맞으셔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걱정이 크셨을 것 같은데 네.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전문가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00번님께서 모아 데이터 3,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2개월 보유 중이고요. 비중은 30%. 오늘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못 팔으셨던 이유도 궁금한데 네. 일단은 네 분 의견부터 들어보고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모아데이터 지금 시청자분께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긍정일지 부정일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반반으로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팔려고 했는데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이 그렇게 뭐 조금 터지긴 했는데 네. 그렇게 뭐 그 어제의 종가 대비 많이 훼손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볼만하고요. 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AI로 뭐 탐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불통이 될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선별적으로 만들어서 체크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모아 데이터 기술력도 상당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수익도 좀 괜찮게 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조금 이전까지는 이제 2022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약간 조금 적자가 나고 있긴 합니다만 2, 4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한 것 같아요. 흑자로. 그래서 회사 데이터상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다른 이슈는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주가상, 차트상 오늘 어제 가격대, 어제 저가인 2,500원, 2,500원을 500원 선이 이제 5일선 선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주가가 지금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시면 충분히 3,000원 이상에서 또는 3,500원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더 내시고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3,5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도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CJ 프레시웨이요. CJ 프레시웨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35,000원 50%요. 비중이 조금 실려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머리가 어. 너무 아프네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네, 2월 중순에 샀는데 꽤 지금까지 오래되셨고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예. 네, 혹시 어떤 이유 그리고-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저는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뭐 식품을 사니까 먹는 거니까 안 망하겠죠. 그냥 샀어요. 안 망하겠지 하고 샀는데 예, 예. 근데 주가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음고생이 네.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빠르게 이제 전문가분들의 어떻게- 대응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CJ 프레시웨이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일지 부정일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또 반으로 네. 나뉘어졌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가격을 올린다 하는 이슈 때문에 네. 그동안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에 들어봐야겠죠. 네. 조선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CJ 프레시웨이는 굉장히 이제 식자재 유통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국외에서도 글로벌에서도 이제 마켓 리더인데 상당히 좀 안타깝게 작년 4분기 때는 적자였는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도 522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4, 4분기 때는 약간 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1, 2, 3분기 때는 괜찮은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이 이제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 원가도 다 올렸기 때문에 4, 4분기가 오히려 작년에는 4분기가 지금 보시면은 27억 정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근데 올해는 그 이상 한 30억, 50억 이상 더 순이익이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EPS하고 ROE 흐름도 전체적으로 좋고요.
2021년 대비 EPS도 뭐 거의 작년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도 성장성 있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해도 주가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좋아하는 그런 업종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23,000원 가격에 좀 비싼 얼마였죠? 가격이 상당히 비싼 가격에 사셨는데 바닥까지 거의 조정이 지금 많이 돼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아마 2월 달에 사셔서 지금 10개월 가까이 갖고 계신 거 보니까 1년 이상도 충분히 갖고 가실 그런 의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한 가격까지는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수 업종을 디펜스할 수 있는 게 또 이게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단기적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요. 비중을 좀 50%까지 둔 게 조금 악수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매도하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가지고 가시는 걸로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완전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 거기다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기관은 공매도가 조금씩 들고 있긴 합니다만 공매도가 근절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빨간 선이 지금 공매도 선인데 지금 검은 선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이만큼이 지금 공매도를 기관이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되면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CJ 프레시웨어 힘내시고요. 매수 가격 위까지 충분히 수익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다만 기간만 1년 이상 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 공매도 금지 수혜 종목부터 실적까지 네.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시청자님. 메인 로봇 아,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픽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4만 8,400원. 네. 50%. 네. 비중을 꽤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지금 수익권이신데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며칠 얼마 안 됐어요.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좀 음. 크게 수익이었는데 오늘 또 네. 5%대로 하락을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로봇주를 가지고 계셔서 네. 또 의견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5일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사실 이 정도로 조금 수익을 봤으면 네. 좀 수익을 실현할까 이런 생각도 계신데 그러니까요. 또 계속 더 들고 가도 되나 봐요. 비중도 높게 들고 계신데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상단 좀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 저는 일단은 20만 원까지는 오. 그래도 보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삼성전자 보필 출시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이제 CES에서 공개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충만히 있는 상태이고, 휴머노이드 지금 로봇 개발 착수에 대한 또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율주행 로봇이라던가 결국에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하향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이고, 결국에는 시장이 또 되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성장주들의 이런 또 연초처럼 성장주들의 이런 좀 활발한 그런 주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주들 중에서 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또 굉장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 오늘은 시장 흐름에 따른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오히려 로봇 쪽은 내년에 저는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지금
지금 빅테크,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내년에 가면 좀 더 본격적인 또 실적 관련된 기업들도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네. 20만 원이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까지 또 설정해 주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딱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이잖아요.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신 조선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추세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살아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삼성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스톡 옵션으로 해서 사실 이제 자회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탐이하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행사가 있었죠. 그 컨퍼런스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있는 그 로봇을 또 선보였는데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많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부서가 또 있습니다. 로봇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 로봇 부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몇 번 이 회사 뭐 컨퍼런스나 가서 이제 또는 관련 내용들을 대표이사 발표를 할 때도 많이 검색해보고 그때 같이 이제 보면서 회사를 많이 분석을 다각도로 해봤는데 상당히 성장성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 삼성이 5가지 미래 먹거리로 제약바이오부터 해서 반도체는 뭐 기준이 있고요. AI나 로봇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그냥 사서 안 파시고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한 3년 이상 가지고 가면 지금 가격이 16만 원대가 굉장히 싸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장돼 있는 주식 수도 지금 1,9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수만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만 들어오면 급등해버리는 그런 종목인데 원래 거래량도 별로 없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트레이딩에서 조금 수익 내고 매도할 수도 있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지금 보면은 월봉상으로도 이미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딱 잡고 추세 월봉상 지금 검정색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10개월 지금 월봉선인데 깨지는 않고 있거든요. 월봉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추세적으로도 조정이 다 끝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 더 우상향에서 할 랠리를 딱 지금 초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만 2천 원까지 직전 고점이 이제 금년 9월 달이었는데요. 직전 고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은 매수하셨으면 매도하지 마시고 한 1년, 한 2, 3년 이상 가지고 가십시오. 네. 조정이 이제 좀 끝나지 않았을까. 로봇주는 내년도 좋다. 좀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는 또 희망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또 수익권이시지만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로봇주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또 많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T 로보틱스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23,500원에 8%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수주와 실적 보고 매수했는데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또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현재가랑 매수가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올긍정이 나왔잖아요. 네. 티로보는 어떨지 네 분의 의견 정말 궁금한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나. 그러니까요. 로봇주에 대해서는 올긍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게 이렇게 네. 되면 저도 관심이 가는데 네. 그럼 우리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티로보틱스 실적 보고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목표가랑 손절가 얼마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지금 10개월 선에 왔기 때문에 공략할 타이밍이죠. 신규 매수로. 급등을 한 다음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조정을 받고 10개월 선이 왔을 때 아까 전에 그 반도체 장비주들도 10개월 선에 조정받았을 때 그때 강력하게 투입했다면 지금까지 1년 손실도 다 만회하고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선이 이 완전 공략 타이밍이죠. 급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10개월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10개월의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네. 근데 봉은 먼저 빨리 움직이죠.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가운데 못 사고 있다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다가 계속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다가 10개월 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 딱 오면은 거기서 공략해도
20% 3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1차 상승을 못 먹었더라도 2차 상승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만회할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던데 지금 약간 로보티즈, T로보틱스 이런 쪽이 약간 자율주행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애들이죠. 로보티즈는 이미 저기 호텔에서 일개미, 집개미는 호텔 안에서 활동하고 일개미는 저희 밖에 글램핑장에 바베큐 배달해 주거든요. 다 네. 자율주행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호텔 가보시면 워커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꽤 많죠? 저희 컨시어지에서 소개해줘가 저기 안내해 주잖아요. 저기 엘리베이터까지 자율주행 로봇이 안내해 주면 그게 따라가면 돼요. 짐 갖고. 그런가요? 그런 게 이미 실생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로메카랑 두산 로보틱스랑은 또 다른 결로 가는 이쪽이에요. 이거. 이쪽에서는 얘랑 저기 로보티즈가 둘이가 저기죠. 대장이죠. 두 개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이쪽 나름대로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나 저쪽 FMB 협동 로봇 싫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를 택하시면 되고 거기서 로보티즈보다 T로보틱스가 대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선택하신 거예요. 로보티즈는 지금 20개월선을 깨고 밑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T로보틱스는 위로 그냥 뻥 뚫은 다음에 10개월선에 있죠.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2만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말고 5% 정도. 그러니까 손절가를 그냥 요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5%가 확 내려가 5%에서 살짝 5.5% 됐다고 딱 잘라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봉상이나 주봉상에서 보셔가지고 5% 내외로 손절가를 잡은 다음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3만 원을 가면은 제가 보기에 이 과열권에 다시 진입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월봉에서 이 과열권에 진입했을 때는 절대 신규 매수 금지고 바로 이때 사는 거예요. 지금 잘 사신 거죠. 월봉에서 과열권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밑에 10개월 선이 붙었을 때 그때 사가지고 다시 70%를 넘어가면 7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잡았기 때문에 아까 그 퍼센티지 뺄게요. 퍼센티지 손절가를 빼고 이 7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분할 매도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수익을 굉장히 여유롭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뭐 물론 여기 고점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기다리다가 또 수익을 까먹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보세요. 보조 지표를 뭐 MACD를 하든 뭐 일목균형표 뭐 양운을 하던 이 RSI를 하던 알아서 하셔가지고 가열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략 타이밍이었다. 손절가 5%가량 잡아두셨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잘하신 것 같다. 또 네. 칭찬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전화가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 삼성 SDI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만 원에 10%입니다. 아, 56만 원에 비중은 10% 정도요. 어제랑 오늘 또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네. 네,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참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 네. 자, 네. 2차 전지 대형주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삼성 SDI는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업종이 정말 대표적으로 의견이 네. 엇갈리는 업종인 것 같아요. 네. 긍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지은 본부장님께서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좀 지금 타이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혼돈이 좀 많이 오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중장기로 저는 좀 가져가실 만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매수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긍정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비중 확대 또한 저는 좀 진행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뭐 매수가가 엄청 높거나 했을 때는 차라리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안 드렸겠지만 지금은 비중 확대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좋은 이슈들이 나오거나 그리고 지금 공매도 이슈 때문에 반짝 오르긴 했지만 이게 정말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삼성 SDI는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 지금 배터리 공급 계약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각형 배터리에 대한 이런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받았다는 것들이 저는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프리미엄 유럽 기업 업체와 함께 좀 안정적인 그런 실적과 이런
이런 매출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 향후 추가적인 다른 또 거래처 확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단은 그 유럽의 그 기업이 계속해서 삼성 SDI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력적인 가격 그렇게 높지 않은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시다가 비중 확대하셔서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된다. 대신에 조금은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은 꼭 염두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삼성 SDI가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그런 종목들이 오르는 와중에 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부정 의견 남겨주신 최진욱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셀 완성 이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이제 나중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식으로 내가 만약에 접근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 자체도 평단가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양극재, 음극재라든지 광물 쪽처럼 단기적으로 좀 보고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좀 잘못 진입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보험 투신이 꾸준하게 들어와준다는 것 자체도 일단 지금 밸류 자체가 삼성 SDI가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는 것은 수급적인 면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준다는 것 자체는 일단 지금 국면이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고 지금 들어와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 그만큼 좀 많이 줄은 상황이고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 부분들이 배터리셀 업체들까지도 가기보다는 저는 양극재, 음극재 쪽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로 볼 때는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거든요. 신규 분들이 들어올 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터리셀 업체에는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셀 업체를 산다기보다는 오히려 금지 효과를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면은 양극재나 음극재 쪽으로 좀 많이 쏠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간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평단가 자체는 굉장히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단 지금 라인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단기 이평을 전부 다 지금 이탈을 해주고 다시 음봉으로 오늘 또 마감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최저가 라인까지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저가 라인까지 밀려가지고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대가 하단 채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한 5% 두 번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0%를 충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평단도 그렇게 높은 구간도 아니었다 보니까 평단이 확실히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된 상황에서 일단 중장기평이 지금 이격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격이 밀집된 상태에서 이격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 기조에는 들어가 있다는 모습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부분에서 이제 RSI도 지금 계속 우측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할 구간은 아니고요. 일단 바닥에 잡힌다 이번에. 바닥이 잡히고 나서 RSI도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주고 중단기 이평이 다시 골든크로스 현상들이 단기 이평이 나타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5% 분할 매수로 저는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지금은 굳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보조 지표들로 봤을 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하락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또 하나의 또 2차 전지 종목이 들어왔는데 포스코홀딩스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9만 5천 원이고 비중은 조금 높으신데 30%라고 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맛보는 수익에 취해서 수익 실현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 어제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네. 그 전에 들어가셨는데 어제 수익을 봤지만 매도를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분들 어제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또 오늘 분명히 손실이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하는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보시죠. 오. 그래도 긍정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게요. 2차 네. 전지 종목들 안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올긍정이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랜만에 맛보는 수익에 취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수익 다시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금 마지막 종목이기도 하고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다 공통점으로 할게요. 네. 월봉에서 선결 조건이 처음에 못 잡았으면 사실 처음에 밑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이 막 1000% 가까이 난 사람에서 여기서 무슨 100%가 빠져도 900%이기 때문에 여한이 없죠. 근데 이제 뒤늦게 2차 전지를 온갖 방송이며 유튜브며 뉴스며 신문이며 다 떠들 때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포모? 네. 네. 나만 안 가지고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뒤늦게 잡은.
예전에 삼성전자도 12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9만 원, 5천, 9만 8천 원에서 잡은 맞아요. 이런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면은 포모 현상이 막 불고 공포가 막 그때 망가지고 있다는 공포감에 쏠릴 때 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쏠릴 때 사지 말라는 게 마음으로 표현하기 그 어떤 정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월봉에서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그 막 유튜브 뉴스 막 나오는 시점이고 공포감에 나만 못 갖고 있다는 공포감에 질렸을 때가 기술적으로는 월봉에서 과열권에 이미 한참 진입해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게 전부다. 그럼 어디서 사냐 그런 분들은 어디서 사냐? 일단 월봉에서 과열권에서 빠져 나온 다음에 밑에 10개월 선에 진입했을 때 그때 노리면 두 번째 상승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PSK 홀딩스를 보세요. 반도체 장비주에서 이 리플로우 장비, 그러니까 TC 본더는 다리미판으로 누르는 거고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렌즈 안에 놓고 단체로 돌려서 솔더블 녹이는 장비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이것도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포모 현상 나타난 다음에 또 뭐였냐면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반도체 관련 무슨 전부 뉴스, 유튜브, 신문 전부 다 반도체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못 샀을 때 뒤늦게 포모 현상 때 사지 말고 기다려요. 이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가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기다려요. 그냥 날아가면 말고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떠난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럴 때는 월봉 가격권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10개월 선 근처에서 기다려요. 바로 그때 참고 있다가 그때 쏟아부어요. 그러면 첫 번째 뒤늦게 잡은 사람보다 수익이 커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스코 홀딩스도 이때요. 2023년 7월 달에 왜 시점이 이게 먼저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2차 전지는 7월 달, 8월 달에 그 극심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 STI나 이런 것들은 이 뒤에 요거는 좀 빨리 일어났네요. 반도체가 그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코프로든 포스코 홀딩스는 다 똑같아요. 지금 신규 매수를 접근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에코프로도 전부 포모 현상 일어날 때 사지 말고 말았으면 지금 고생을 덜 하죠. 왜냐면 월봉 가격권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10개월 선에서 기다려요. 거기서 쏟아 부어요. 그러면은 이 처음에 포모 현상 1차 현상 일어날 때 뒤늦게 들어간 사람보다 수익이 커요. 예. 오히려 1차 그 포모 현상 때 뒤늦게 들어간 사람은 마이너스예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 과열권을 사지 말고 과열권에 포스코 홀딩스 보시겠어요? 이게 예전에 포스코 차트죠, 지금. 사실 포항제철의 차트예요. 포항제철이 RSI 과열권에 접어들었던 적이 유일하게 언제 있었던 적이 아세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2007년밖에 없습니다. 무려 16년, 17년 만에 과열권에 들어갔는데 그때 산다고요? 큰일 나죠. 17년 만에 갑자기 몰핀 맞은 사람처럼 돌아다닐 때 산다고요? 안 되죠. 지금 이 과열권에서 나온 다음에 10개월 전에 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에코프로든 STI든 뭐 PSK 홀딩스는 업종 관련 없어요. 일단 과열권에서 월봉 과열권에서 빠져나가고 1번, 2번은 10개월 선에서. 그때 사시면 최소 20% 이상 수익이에요. 많이 나면 50%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2차 전지도 지금으로선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거기서 7월 달에 갔던 고점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퍼센티지로 20% 이상 정도 그 정도 수익을 챙기는 선에서 다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 소장님의 냉철하고 열정적인 상담 그러니까요. 잘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빠르게 종목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도 중요하지만 내일장 준비도 든든하게 해봐야겠죠. 한 줄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 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고객 예탁금의 호우주의보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전에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네.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지금부터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바라보고 우리가 매수한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지금 어느 매수 주체들의 집중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고객 예탁금이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팔고 사고를 계속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신규 자금들이 들어와줘야만이 어느 정도 변동성도 나아질 수가 있고요. 그만큼 유동성도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 어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금 예탁금이 들어오는 그 추세까지 저는 좀 기다리자. 그런 마음으로 좀 호우주의보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언제 돌아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럼 이지은 본부장님은 어떻게 한 줄 전략 짜주실까요? 네, 저는 한 줄 전략을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자라고 네. 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오늘과 분위기가 너무 바로 하루 만에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시장인데요. 지금 공매도 이슈가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예상보다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뀌나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뭐 내일 장을 봐야 알겠지만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강한 좀 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안심을 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아직 해결된 거는 없고 또 세계 증시 자체 우리가 지금 국내 증시 공매도 쪽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계의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좋아진다고 딱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무나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보다는 좀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판단해 나가면서 좀 아니면 나는 진짜 단기적으로 당일로 끊어가겠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시던가 아니면 진짜 실적이 좋고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담겠다라던가 이런 확실한 명확한 포지션을 구축하신 다음에 좀 현명하고 좀 차분하게 움직이셔야 되지 그때 뭐 시장이 공매도 효과가 엄청난가 보다 하고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는 결과론적으로는 또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신을 차리고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게 그러니까요.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라고 네. 하셨습니다. 저희 또 화요일 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맞아요. 신 소장님은 내일장 어떻게 대비해 보실까요? K증시, 복용시, 유의사항, 멀미약, 지참. 자, 전 비유 하나로 할게요. 자, 단체 줄넘기 때 내가 1번 타자가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11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10명이 들어갔어요. 네. 단체 줄넘기 내 마지막인데 들어가고 싶잖아요. 쟤네만 신기록 세워가지고 좋아할까 봐. 그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걔네가 걸려서 넘어지고 새로 시작할 때 다시 들어가요.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요즘에 더 심해졌거든요. 왜 그러죠? 유튜브 SNS가 발달되면서 예전보다 변동성이 확대된 게 그 부분이 커요. 유튜브 편집하는데 아무리 요즘에 젤파 세대 편집자가 해도 2, 3일 걸려요. 2, 3일 있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돌죠. 여기저기 엄청 많잖아요. 한 1000개가 있어 채널이. 1000개 채널이 될 때 그걸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내내 알고리즘에 휩싸여가지고 그걸 보면은 나만 없는 것 같아. 나만 돈을 못 벌었어.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체 줄넘기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걸려. 그쵸?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멀미가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게 멀미약을 지참해 줄 정도로 심해진 게 그런 그 어떤 그 새로운 매체의 발달 그분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모 현상을 절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기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잣대를 하나 만드세요. 어떤 기술적인 지표의 잣대를 세우세요. 그게 일봉이나 분봉에서는 변동이 심하고 단기의 폭이 크지만 월봉이나 연봉에서는 그게 크게 변하기가 힘들어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내가 잣대를 딱 정해놓고 아예 그냥 모니터에다가 그 네임펜 유성 안 지워지는 거 있죠. 거기다 선을 그어놔요. 그냥 거기다가. 거기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나 안 산다. 그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 모니터에 선을 그으세요. 거기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네요. 어, 멀미약 월봉- 필히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를 꼭 체크를 해봐야 한다. RSI 지표도 꼭 참고를 해보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분들께 당부 말씀 주셨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조선희 매니저님은 한 줄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네, 공매도 장고가 많은 종목을 공략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시간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거기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수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어제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약간 급등한 이후에 오늘 조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조정 들어올 때 매수 기회입니다. 금년 분명히 12월 달 산타랠리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은 장이 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셔서 많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을 공략하라. 사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네. 업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업황이 유망한지 또 어떤 종목이 또 유망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매장 무료 방송 가면 알려주시나요? 네, 제가 그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 조선일 검색하시면 밴드에 이제 밴드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뭘 드리냐면 크게 그러니까 산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들 전체적인 맥락을 읽으시라고 보여드리고요. 거기에서 링크를 걸어서 개별 종목들 한두 종목들을 트레이딩할 수 있게 하루에 드리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수익이 좋았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상한가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시고요. 뭐 제가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매주 오후 장 끝나고 바로 3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조선일 치고 들어오시면은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방송을 드리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그리고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공개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참고하시면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분께서 오늘은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다라고 입을 그러니까요. 모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내일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